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로 새롭게 또 만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했던 뒷부분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이어서 세 주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정당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당의 의의와 기능, 그 다음에 정당 제도, 그리고 이 정당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핵심 용어는 정당, 그리고 정당의 기능 중에서 정치적 충원, 정치적 사회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정당의 유형이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를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께 중요하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용어들, 공익과 사익, 그 다음에 특수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세 주체, 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세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2학년 정치화법 과정에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 과목에서 응용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추구하는 이익입니다. 추구하는 가치.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권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은 사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치를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주체의 공통적인 역할은 여론이라든지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주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정당에 대해서 이 투입과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참여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과서 96쪽에 나오는 정당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보겠습니다. 정당의 개념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정권이라고 부르죠. 국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력을 획득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정치와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 조직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소속된 국가기관은 아니라는 사실 좀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앞부분에 연결되면 우리가 이제 선거 파트에서 배웠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선거 관련해서 정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 정당을 담당하는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록해서 96페이지에다가 따로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등록과 어떤
세금을 통해 정당에게 후원해주는 정당의 활동비를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독특한 기능인 당정협의회까지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300명의 제 국회의원 중에서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한 4명 정도 무소속 의원들이 있지만 이 4명의 의원들도 모두 다 정당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후보자들을 정당에서 충원해 준다는 중요한 역할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압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다양한 여론의 모습을 일정하게 압축해 줌으로써 조직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화, 특히 정치적 사회화인데요. 사회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배우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화의 역할들을 정당이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과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참여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사회화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당과 행정부의 어떤 관료들이 모여서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요. 정부와 의회를 입법부와 행정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당정협의회는 권력을 잡은 여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야당과도 당정협의회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중요성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정당 제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일당제 형태가 있고요. 야당을 인정하는 복수정당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복수정당제를 실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당제와 다당제가 형태가 있는데 두 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인정한다라는 그 복수정당은요,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복수정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중요한 활동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보호해 주는 제도도 만약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헌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헌법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 통해서 우리가 복수정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당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당제 있는데요. 양당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두 개인 경우를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이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유력한 정당이 두 개만 있는 양당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질 수가 있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에 따르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 범위가 매우 좁고
과반 넘은 정당을 견제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수 있는 정권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경우에는 우리가 다당제라고 합니다. 다당제의 장점은 바로 다양성이죠. 그리고 유력한 정당들 간의 어떤 대립이 있을 때 세 번째 정당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정당들이 어, 그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다양성에 항상 따르는 어떤 혼란에 의해서 어떤 정당이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서는 책임 추궁하는 것이 한계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당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은 정당에 직접 가입하는 것입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요. 일정한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거나 정당의 어떤 선거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꼭 뭐 정당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가입하진 않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당의 여러 기능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8페이지 탐구 활동에 보면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일당제 국가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선거를 통해서 야당들의 어떤 모습들도 어떤 보이는 그런 일말의 좀 다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시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요. 미국은 아주 전형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의 정당이 2개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정당은 매우 많고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약 50여 개가 넘는 등록된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이러한 다양한 정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제로 분류하는 것은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로 분류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다당제 국가입니다.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연대해서 아니,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나라 현재 정당의 한계들도 문제점들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소수의 당 지도층 또는 특정한 인물 또는 특정한 지역으로 정당의 의사결정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러한 비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가능성들도 있고요. 보여주는 모습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향식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돼야 되고요. 그 특정 지역의 이익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는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 중심의 모습들을 다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9페이지 사례에 더하다에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다.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 정당의 핵심 이념이라든지 핵심 지지층들은 정당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지층들이 분산되고 정당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자어로 이합집산이라고 하고요. 또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 다시 강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 내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책 중심의 어떤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97페이지 개념을 더하다에 나와 있는 어떤 국민 참여 경선 제도 등도 어떤 정당의 이러한 문제점들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익 집단이 나오는데요. 이익 집단은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한 집단을 우리가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법부나 의회, 정당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데는 아주 세분화된 이익을 반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아주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 또는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익 집단이 결성되어서 자신의 이익들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집단의 종류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노동자들 단체 또는 이런 노동자들의 사용자, 어떤 기업가들의 단체, 그 다음에 특정한 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익 집단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익 집단의 어떤 기능으로는요, 어떤 다양한 이 정책 의상, 다양성이라는 것에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특정한 분야 또는 직업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대표제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에게 정치 참여라든지 정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양식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정책 사회화 기능,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01페이지에서 이러한 이익 집단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한 단락을 통해서 할애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정당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지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집단과의 정당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서 정당과 이 집단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단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요. 대중매체, 그 다음에 어떤 기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시위나 또는 어떤 파업,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요. 반면에 또 사용자 기업가 단체들에서도 전체적인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지나치게 어떤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혼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이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겠지만은요, 님비 현상으로 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항상 활동을 할 때 보편주의 이익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더하다에는 우리나라 어떤 협회의 어떤 활동의 모습과 어떤 장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는 이익단체가 나와 있고요. 미국의 사례에서도 약간 좀 부정적이지만은 미국에서도 이런 이익집단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최대의 어떤 특징이 바로 공공의 이익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는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 이념이 나와 있고요. 시민단체의 어떤 활성화는 어떤 이렇게 민주주의와 발전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고요. 여론 형성하고 정부에 대해서 감시 비판하고 다양한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시할 수 있고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중요시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시민단체가 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02쪽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단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이익을 중요하게 하는 이익집단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어떤 시민단체의 이런 긍정적인 활동을 사례를 더하다 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한 어떤 긍정적인 제도의 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103페이지에 일정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돼야지만 시민단체 본연의 긍정적 모습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약 90% 이상이 시민단체 참여 경험이 없고요. 시민단체도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의 어떤 주도적인 활동에 그치는, 또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어떤 행정 관료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일반민들의 참여가, 회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자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되는 운영비가 회비로 충당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요. 물론 교과서 103페이지에 보면 회비의 어떤 비율이 뭐 그렇게 썩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외부의 후원금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들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물론 몇몇 훌륭한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인 회비를 중심으로 잘 활동도 하고 있지만요.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면에서 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비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 자립의 실현의 모습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 정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당제에서는 정당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양당제라든지 일당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횡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집단과 시민단체는 자신의 이익이란 말, 시민단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목적도 권력의 행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특수한 이익, 시민단체는 공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